네, 그 직문수 이제 4기 돌아왔고요. 이제 직문수 후반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9강과 10강이고요. 그 참고로 그 17강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3강은 한 강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말 그대로 이미 후반이에요. 9강, 10강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 14강 정도에 마친다고 한다면 얼마 안 남은 거죠. 그래서 한 4월 정도에 직문수는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근래 이제 좀 수준이 좀 커지고 있고요. 그 커지는 어떤 그 니즈가 실질적으로 직문수랑 관련이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수준의 운영 방식은 이제 직문수랑 연의수가 이제 시퀀스로 한 사이클로 기본적으로 운영이 돼서 그 공지가 나온 것처럼 직문수 4기가 마치면 연의수 3기는 그 운영이 바로 될 겁니다. 그거는 맞는데, 네, 이 디스코드에서 이제 대화하는 창구 자체를 없앨 이유는 모든 의미에서 없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직문수 닫기가 마친 시점에서도 좀 고정적으로 그 디스커션을 할 수 있는 그 좀 창구들을 적어도 이제 두어 군데는 좀 둘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좀 리더를 좀 세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직문수 5기로서 운영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이제 약간은 캐주얼한 센스에서의 디스커션의 어떤 장들을 기본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직문수 4기가 마치는 시점에서도 좀 아쉽고 아직 좀 더 좀 알아가야 될 게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그 시간을 토대로 조금 더 해소해 나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역시 처음 시작은 이제 다들 기대하시다시피 그 좀 할 일부터 해야죠. 일 좀 합시다. 자, 그 오늘은 제가 좀 질문을 좀 그렇게 드려볼게요. 어떻게 드리겠냐면 그 제가 이제 근래에 가장 이제 그 근래의 기대수 5기 디스커션 하면서 좀 배운 점이 있었어요. 그 어떤 식으로 그 좀 훈련의 층위들을 갈라야 되는지를 구분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 어떤 이제 수학 공부에 대해서 좀 시리어스 하신 분들은 가장 근래 기대수 5기에서 제가 좀 저랑 대화한 어떤 레코드를 좀 보셔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라디오 삼아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서 나눈 대화가 3가지를 좀 구분하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시간에. 그래서 첫 번째가 정의를 정확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심상을 만드는 것. 근데 이제 심상은 수학적으로 맞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정의에 대한 일종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이미지가 좀 풍성해야 이제 모티베이션도 좀 생기고 좀 재미도 있고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상 자체도 좀 강조를 좀 해야 된다는 걸 제가 이번에 얘기하면서 많이 좀 배웠고 그 스텝 3가 이제 저희가 수학을 배우는 거다 보니까 연역이나 즉 논리나 계산에서 정확하게 어떤 이제 예시 레벨에서 환원하는 것. 어떻게 보면 수학에서 말하는 이제 구체화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 보통 그 배워지는 방식이 레퍼런스는 다 추상적으로 적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맞는 말들을 이제 많은 거를 커버하는 방식으로 적혀 있다 보니까 근데 수학이 만들어진 방식은 구체화로부터 추상화가 만들어지지 추상화가 먼저 있고 구체화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배울 때는 추상화에서 시작돼 있는 거를 구체화로 우리가 사는 이제 지구 땅 끝으로 이제 떨어뜨리는 작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질문을 일부러 어떻게 드리겠냐면 훈련의 과정에서 이 3가지 중에 고르게 해드릴게요. 그 자신 있는 걸 고르셔도 되고 훈련하고 싶은 걸 고르셔도 돼요. 아시다시피 틀린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거 없고 뭐 맞춘다고 해서 뭐 그냥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훈련의 층위를 생각하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떤 이제 1, 2, 3으로 가릴게요. 1, 2, 3 중에서 숫자를 고르세요. 그럼 1을 고르시면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 선에서 물어볼게요. 2를 고르시면 심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3을 고르시면 계산이나 논리를 여쭤볼게요. 전달이 됐죠? 범위는 지금까지 배운 전부 중에서 제가 그 못할 것 같은 거를 일부러 시킬게요. 알아들었죠? 자, 그러면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룰은 다 아시죠? 그 시작되면 이제 그 다음 사람이 하신 분이 마이크를 지목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시퀀스를 돌고 그 제가 오늘은 기준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직문수 디스코드에 올라온 가장 마지막 글을 기준으로 잡죠. 그러면 장인수 선생님 당첨입니다. 자, 장인수 선생님부터 시작을 해보죠. 1, 2, 3 숫자를 골라주십시오. 어, 심사을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함수의 심상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 함수는 집합이 있는데요. 그 집합에서 이제 그 요소들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이제 모여서 이렇게 옹기종기 그 조건 지시에 의해서 이제 집합이 모였는데 얘들이 이제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집합들이 같이 손을 잡고 새로운 그 집합을 만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
새롭게 그전엔 집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커다란 애들 모여라고 하면 애들 모여? 뭐 이런 거 하고 너희 나가? 너희 들어와? 뭐 이런 상태였는데 그 덩어리라고 생각하죠. 그 덩어리가 이 안에 있는 애들끼리 그러면 우리들끼리 손잡고 다른 거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이 작은 아이들, 원소들끼리의 그런 연산이 이루어지는 그런 게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 레벨에서는요. 이건 피드백은 아니고 그냥 제 어떤 코멘트로 피드백까지는 아닌 선에서 심상은 옳고 아, 그르고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오히려 이미지가 좀 선명한 게 단순한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걸 어떻게 지금 여쭤보면서 생각했냐면 두 집합이 있는데 두 집합이 각각의 원소들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쏘는 게 함수의 심상이라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스텝 1레벨에서 요구하면 집합으로 선언이 되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고 이제 스텝 3 레벨에서는 뭐 예를 들어 함수의 합성 같은 걸 결합법칙을 본다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선형함수는 행렬로 본다던가 여러 가지 네. 층들이 있겠죠. 잘했습니다. 다음 분 질문 주십시오. 어, 지금 윤여정 선생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 선생님 1, 2, 3 중에 골라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정의요. 자, 그러면 정의 레벨에서 벡터 스페이스의 정의를 설명해 주십시오. 어, 선형 벡터 스페이스는 선형 연산으로 정의되는 함수들의 모임. 사실은 수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선형 연산을 갖고 있는 집합 정도로 보는 게 제 생각에는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 함수로 봐도 되긴 하거든요. 벡터가 사실 함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잘했습니다. 다음 분 좀 주십시오. 이동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이동훈 선생님 숫자 골라주십시오. 저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 어, 미분 가능성의 정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어렵거든요. 자, 다음 분 질문 주십시오. 어, 저, 박현승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그 박현 선생님 1, 2, 3 골라주십시오. 정의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의. 1대1 함수를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어떤 기술해 주십시오. 1대1 함수는, 어, 일단 함수는 함 자체가 존재하고 유일성이 있으며 그 안에 있는 게 1대1 매핑이 그 전단사이거나, 어, 지금 제가 여쭤본 건 단사함수의 정의를 서술해 달라고 죄송합니다. 요구사항입니다. 단, 단사, 아, 전담사 함수, 제가 죄송한데 용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전담사 1대1 함수가 함수, 아닌 것, 1대1 대응이 아니라 1대1에 대한 조건이 있었고 이걸 단사라고 불렀고 1대1 예, 대응이라고 할 때 전사 조건이 있었고 두 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예. 할 때 1대1 대응이라고 불러서 제가 여쭤본 건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냐? 질문입니다. 원톤 매핑이, 어, 정의역과, 그러니까 체역이 있을 때, 정의역은 전부 다 쏘게 되면 체역에서는 이제 한두 개 남아도 된다. 이렇게만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예. 어떤 전사랑 관련된 어떤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와중에 그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단사, 전사, 정의 정확하게 디스커션을 나누시길 권해드립니다. 중요한 점이니까요. 잘하셨습니다. 다음 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박강민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박강희 선생님 1, 2, 3 중에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1번. 뭐가 좋을까? 그, 행렬의 정의를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2 곱하기 2 행렬로 해도 될까요? 예. 그 어떤 얼투가 있을 때 2 곱하기 2 행렬은 그 선형 변환을 담당하는 함수를 다르게 쓰는 방식인데 그 그 얼투의 원소를 받아서 그 얼투의 원소를 a, b라고 했을 때 그 a, b에 대해서 각각 선형 연산을 이게 잘 말이 안 나오네요. 잘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걸 잘하셨다고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2 곱하기 행렬의 정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행의 개수 2개, 열의 개수 2개, 각 성분들이 실수인 것. 끝입니다.
근데 그거를 추상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선형 변환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선형 변환을 정의 레벨에서 설명해야 된다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말. 근데 이거는 그 아니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 근거가 하나의 이퀴버넌트 디스크립션만 주면 되는 거다 보니까 분명히 선형 변환을 기준으로 기술해도 분명히 페어 게임이에요. 그거는 맞는데 제가 여기서 좀 결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정의는 단순 명료해야 돼요. 단순 명료한 걸 택할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렬식의 정의를 제가 수학과 전공생한테 물어본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그 n by n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정의하라고 하면 그러면 nth 시미트릭 그룹을 생각하고 nth 시미트릭 그룹의 alternating 서브그룹을 생각하여 그걸 토대로 해서 even permutation과 odd permutation을 갈라서 이분 퍼뮤테이션에서는 플러스 사인을 주고 어드 퍼뮤테이션 마이너스를 줘서 거기에 대해서 이 각각들이 퍼뮤테이션에 의존되는 방식으로 행과 열을 골라서 곱한 것들의 모든 퍼뮤테이션의 썸이 행렬식이야라고 하면 고구마는 열나 먹지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정의는 행렬식이란 generalized 볼륨인데 이 볼륨이라는 거를 규정하는 거에서 세 가지 조건을 규정이 되어진다. 행렬, 이 n 곱하기 n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행이나 열에다가 k배를 하면 크기가 k배로 늘어나며 그리고 만약에 평행한 어떤 행벡터나 열벡터가 존재하면 0이어야 하며 다른 한 임의의 행에서 k배를 해가지고 다른 행에다가 더해주면 바뀌지 않는 이 조건을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탠더드 베이스를 집어넣으면 1이 된다. 이렇게 규정하면 아까의 그 대수적 정의가 나오거든요. 제가 박강희 선생님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느낌이 아닌데 박강희 선생님은 100% 어떤 느낌으로 얘기하냐면 말을 듣고 나면 뭔 소리여라는 느낌을 그걸 수학이라고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1 더하기 1이 2라는 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뭔가 있어 보이는 말을 해야 되는 거. 1 더하기 1이 2지. 라고 저는 느끼기를 원하거든요. 다- 단순한 거를 꼬우는 게 중요한 수학적 이해칭이 아닙니다. 단순한 건 오히려 단순 명료한 거가 그 자체가 힘이 있어요. 그거를 좀 힘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달됐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단순한 것 자체가 힘이 있으니까 애써보자 이 뜻입니다. 잘하셨어요.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윤진훈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윤진우 선생님 숫자 골라주십시오. 2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2번. 미분에 대한 심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아, 뭔가 이게 곡선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정말 확대해서 그 지점에서 어, 그거는 직선으로 어, 우기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심장입니다.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이제 좀 피드백을 디스커션 층에서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다들 디스커션들을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이제 꾸준히 해오신 분들은 하고 있으니까 뭐를 느끼실 거냐 말씀하시면서 내가 생각 안 해본 게 나오면 아, 내지 퍼즈가 나오죠. 그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그런 지점들에서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지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지만 어떤 내가 말로 안 뱉어본 것들을 말하려고 할 때 퍼즈가 생기죠. 기본적으로 생기는 방식이. 그래서 그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균형 있게 훈련하시면 사실 수학이라는 게 저 이제 그 디스코드에 지금 이제 영어 하나 만들어 놔서 수준에서 이제 영어 공부도 좀 영어도 같이 이런 식으로 직문처럼 디스커션하는 장을 제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수줄에서 만들고자 하는 영어가 이런 얘기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사실 단어도 10대 때 다 여기 10대시죠? 그 10대 때 단어도 많이 외웠고 나름 이제 이것저것 이제 독해도 많이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떤 이제 그 외국인들 앞에서는 작아지는 그런 정서가 그 많은 거를 머릿속에 넣기는 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말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거잖아요. 단순히. 근데 이제 가령 이제 해외에 나가면 그냥 거기에 노출돼야 되다 보니까 어쨌든 어떻게든 말을 해야 되고 손짓발짓해서 떠들어야 되는 그런 이치인 것처럼 수학도 많은 토픽들을 알아야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을 내 걸로 얼마나 퀄리티 있게 만드는지가 제 생각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10가지 토픽을 다 들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뭐 get 잘 쓰면 get만 잘 써도 온갖 말들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를 그냥 단순히 잘하는 거가 도움이 되고 제 생각에 직문수 정도만 여러분들이 말로 편하게 하실 수만 있게 돼도 이미의 수학적 토픽들을 만났을 때 혹은 수학과 관련된 것들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게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1, 2, 3번을 전부 다 좀 균형 있게 좀 훈련하시고 내가 이제 훈련이 안 돼 있는 걸 보는 층에는 퍼즈가 생기는지를 좀 보시면 괜찮아요. 말하려고 하는데 약간 아 하는 느낌이 들면 그러면 사실 정리가 좀 안 돼 있는 거라는 이제 자기 피드백들은 다 있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다음 분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보현 선생님 하겠습니다. 아, 네, 조보현 선생님. 오늘이 데뷔시죠? 네, 환영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직문수는 매주 그렇게 디스코드 라운지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어떤 이제 공부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수학을 내가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알아가는 가운데 좀 어떤 젖어드는, 스며드는 약간 그런 정서에서 좀 알아가다 보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면, 내가 왜 예전에 이런 걸 좀 어려워했었지? 라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걸 기본적으로 의도하거든요. 의도 자체가. 자,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훈련을 좀 해보자고요. 1, 2, 3 중에 숫자를 골라주십시오. 1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1번. 어, 뭐를 해보면 좋을까? 꾸준히 하신 분들은 이게 퍼즈가 없이 나올 거라는 걸 제가 확신하는 걸 한번 시켜볼게요. 함수를 네. 정해 주십시오. 함수는 두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에서, 공집합이어도 어, 됩니다. 공집합이어도 되나요? 두 집합에서, 어, 두 집합에, 음, 네, 잘 말을 못하겠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게 2, 3개월 전에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았거든요. 혹시 다음 분을 지목해 주시면 제가 다음 분한테는 바로 이걸 똑같이 물어볼게요. 아무나 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호 선생님 아, 하겠습니다. 오조 선생님 너무 식상한데. 네, 오조 선생님 이거 해주십시오. 3번 하면 안 됩니까? 아, 좋습니다. 네. 이거는 다들 면제부 줘도 되겠죠? 이거 너무 뻔한 게임이잖아요. 제가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자, 그러면 3번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일변수 함수에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인지를 정당해 주십시오. 아, 일변수 함수에서 미분 가능하면 왜 연속인지 말해보라 그 말씀이신 거죠? 예. 네, 네. 그 이유는 그 일변수 함수에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보면은 밑에 x 마이너스 a, 그러니까 그 a는 이제 정해진,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점이고요. 그래서 fx 마이너스 fa로 비율로서 정의를 하는데, 그때 사용되어지는 fa라고 하는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fx의 극한값이 하필 또 fa이어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분 가능한 조건이 붙으면 미분 가능성의 정의로부터 사용되어야 할 모든 충분 조건이 연속이라는 사실이 없이는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라고, 네, 일단 네, 그렇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너무. 완벽하다고 하고 싶은데 사실 좀 하나 틀리셨어요. 충분히 아니라 필요 조건입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네. 네. 하지만 잘하셨고요. 자, 그 다음 번째 먹으시기 바랍니다. 어, 제 생각에는 그, 이동국 선생님께, 예, 방금 그 1번을 다시 한번. 네.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방금 이제 이동무 선생님께서 디스코드에 남기신 것을 제가 염두에 놓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웃으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 질문을 좀 드릴 건데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릴 걸 염두에 놓는 가운데 방금 오저 선생님의 어떤 이제 하신 것은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라고 하는 잘 알려진 어떤 사실을 이제 논리적으로 정당화를 한 게 지금 오조 선생님이 잘 설명하신 건데 3번 말고 이거를 2번으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미지 내지 심상.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다에 대한 심사항은 미분이 가능하려면 음, 국소적으로 그 점보다 아주 조금 더 큰 점하고 아주 더 작은 점이 있어야지 선분을 그어볼 수 있는데 선분은 두 점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연속이면 그 선분이 튀어버려서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괜찮은 설명인 것 같아요. 괜찮은 어떤 직관이신 것 같고요. 이게 제가 20살 때 충격을 받은 이미지를, 저를 욕하실 수 있는데, 더럽다고. 근데 할게요. 이게 이 이미지가 너무 세게 남으면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 이게 제가 이제
그 이제 대학 갔을 때 그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낙서들이 좀 있었거든요. 낙서들이 좀 있는데 그 그 이제 큰 거 보려고 앉아 있어서 그거 이제 낙서들이 이제 보면 그중에서 어떤 낙서가 있었냐면 오늘 내 똥은 미분 가능했다. 그랬더니 거기다가 이제 리플로 이제 달려 있는 거예요. 네 똥은 뾰족하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연속만 보장되는 건 이런 제가 그 리플들 보고 아 너무 그 진짜 요즘 말로 안 본눈 산다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그게 그 이제 미적분학 수업을 이제 학교 다닐 때 너무 뇌리에 남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이 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씨 이거 진짜 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미지라고 하는 거에 그 힘을 좀 그런 식으로 좀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그 덕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래도 이미지 자체가 어떤 너무 공부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한테 좀 친숙하고 와닿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런 드립 성격으로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런 생각들 하면서 피식거리고 웃는 게 수학이 재밌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 되게 거창한 게 아니라 저희 다그 진짜 그 생각해보면 연락 짜증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연속이 아니면 어쩔 건데 이런 드립들이 이제 보면 진짜 좀 짜증 나요. 그 어쨌든 그 여튼 좀 그런 게 수학을 좋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대단히 거창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잘하셨고요. 그 다음 분 좀 계시 바랍니다. 저는 허예찬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허희찬 선생님 숫자 골라주십시오. 저는 심상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 심상에 대해서 내적의 심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음, 공, 음, 이게 뭔가 심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팩트를 나열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 공간에 놓여 있는 그 벡터들이 어디에 놓일지를 정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은데요? 그 되게 괜찮은 그 말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의미에서 그 제가 이거 직문수 노트 쓸 때 이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 내적이라고 하는 게 직문수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다루는 후반부의 기하학적인 얘기들을 포함해서 차지하는데 이거를 심상을 만들어 놓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거를 잘 전달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이제 어떤 직문수 했을 때도 그 어떤 다들 이제 보셨다시피 이제 2차원 그려놓고 접평면들 세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심상으로 생각하게끔 이제 요 타원으로 제가 해놓은 거가 저한테는 그게 이 어떤 심상이 최선이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최선이니까 여러분들은 최선이다 이 말은 아니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타원에 대해서 이거 도대체 뭐냐 이런 짜증들이 다 나름 어떤 겪어보신 게 있으시고 지금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의도했던 것은 이 내적이 어떤 이제 벡터들의 크기랑 각도를 결정한다는 거를 심상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스텝 3를 실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 최선의 방식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디테일들을 이제 이해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여러 결에서 살펴보시면서 더 나은 방식들이 있으면 제안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근데 이제 질문의 층위에서 나는 지금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이제 심상화하고 생각하느냐 하면 본인한테 좀 꽂히는 포인트들이 있을 때까지 이것들도 대화들을 나눠보실 만한 소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너무 이제 어떤 촌철살인 같은 사실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신 말씀이요. 그 다음 분 좀 혹시 바랍니다. 이동욱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이동욱 선생님. 자, 제가 이거는 그 선택지를 일부러 2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으로 드리고 심상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은데 군의 심상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 가역 반응이라는 심상이 있습니다. 오, 그것도 되게 괜찮은데요. 근데 혹시 이거 단어로는 너무나 이제 그 전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이걸 더 이미지화해 가지고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어, 뭐, 화살표 같은 게 진행을 하는데 거꾸로도 진행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하신 말씀 들으면서 좀 어떤 생각 드냐면 전 다이얼 돌리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어떤 군의 어떤 심상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좀 어떤 그 딱딱 끊어져 있어 가지고 딱 다이얼을 어떤 그 어떻게 돌리느냐 그리고 반대로 돌릴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역 반응 혹은 화살표 다 어떤 이제 그 통용되어지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다 이제 같이 대화질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의 어떤 1번, 2번, 3번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고 다음 번 주목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윤정환 선생님 지목하겠습니다. 네, 윤장원 선생님 그 숫자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2번 하겠습니다. 어, 지금 훈련하신 게 제가 일부러 그 디스코드에 올리신 글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신 게 적분, 군, 동치 관계 요 워딩들을 쓰셨잖아요. 이 중에 하나를 고르셔서 심상을 설명해 주십시오. 음, 뭘로 하지? 적분으로 해보겠습니다. 적분은 그냥 어 그냥 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이제 그 그래프가 있으면 거기에 있는 전부 다 그 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좋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네, 살들을 붙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네, X축 위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그 아래에 있는 어떤, 조금 더 그래서 그 심상을 설명했을 때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좀 네. 커서 말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잘하셨고요. 네. 다음 번 주목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이경민 선생님, 숫자를 골라주십시오. 상하겠습니다. 아, 심상이요? 좋습니다. 어, 이경민 선생님이 적으신 걸 기준으로 이제 볼 때, 고유 벡터랑 고유치의 심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벡터랑 고유치는 어떤 그 그러니까 벡터가 아니라 어떤 그 행렬이 있을 때 행렬의 행렬의 방향과 그 행렬의 방향과 그 길이 그, 그 내적의 길이가 아니라 그 길이를 정하는데 정하는 걸로 분해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아, 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저는 약간 고유치랑 고유 벡터를 어떤 식으로 심사하냐면, 방향 두 개를 찾는데요. 고유 벡터에 대한 방향들은 무조건 스트레치밖에 일어나지 않는 방향을 찾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뭔가 선형 함수를 가해주게 되면 막 꼬이게 되는데, 선형적으로 막 늘어나고 어떤 그게 있는데, 이 두 가지 방향은 무조건 어떤 수축이나 늘어나는 것밖에 일어나지 않는 그 방향 및 그 크기를 각각 고유 벡터랑 고유치라고 부른다라고 저는 약간 심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내적을 이제 어떤 무지개 정리로 표현하는 것은 이제 축을 원래는 x축, y축에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축을 이제 고유 벡터 방향으로 돌려서 그쪽으로 이제 스트레치를 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린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무지개 정리가 갖고 있는 또 심상이랑도 연결이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잘하셨고요. 다음 분지 보기 바랍니다. 네, 홍진수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아, 네. 홍진수 선생님이 적으신 글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지만 직문서는 글을 적는 게 매주 원칙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다들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숫자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1번. 뭐가 좋을까? 어, 분의 정의를 설명해 주십시오. 분은 집합과 연산이 일단 주어지는데 그 첫 번째로는 그 집합의 어떤 두 원소를 연산했을 때 그 결과가 또 그 집합의 원소여야 되고 두 번째로는 결합 법칙이 성립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그 어떤 연산을 해도 자기 그 원소 그 자체가 나오게 만들어주는 항등원이라는 존재가 그 집합에 존재해야 되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각 원소는 그 연산을 했을 때 항등원이 나오는 그 역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 네, 잘했습니다. 한정사까지 기본적으로 완벽하고, 다만 이제 피드백까지는 아니고, 연산이라고 하는 걸 애시당초 이제 함수로서 정의하면 사실은 저희가 보통 옛날식으로 얘기하는 닫혀있다란 말을 사실은 할 필요가 없기는 해요.
연산이 있다고 말하는 순간 사실 함수로서 공역이 애시당초 그 구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원소의 어떤 연산 결과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연산이란 말을 어떻게 그냥 바라보느냐 정도의 어떤 그냥 어떤 이제 관습 정도만 어떤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잘하셨고요. 다음 분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어, 황지혜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황재 선생님 숫자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음, 2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황재 선생님이 적으신 글이 있나요? 제가 못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기대수 6기랑 직문수랑 오버랩이 되는 방식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공리에 대한 심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음, 음, 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결과가 당연히 참이라고 인정되는 그거는 것들까지라고. 서술이지 이미지가 아닙니다. 아, 음, 이미지로. 네, 음, 심상, 마음에 맺히는 어떤 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 어떤,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느낌? 직접적으로 공리랑 상관이 있어야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 직문수 1강에서 하는 얘기로서 그 평행선 두 개가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는 공리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근데 만약에 그게 공리라는 건 어떤 이제 심상이냐면 평행선 두 개를 평면에다가 올려놓으면 만나지 않아야 돼요. 근데 평행선 두 개를 구면 위에 올려놓으면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공리란 우리가 평행선 두 개가 있다고 한 말에서 이게 평면 위에 있는지 구면 위에 있는지는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것이고 두 개가 서로가 모순을 일으키는 세계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평행선 두 개가 만난다는 거야, 안 만난다는 거야라고 하면 그거 공리잖아 라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음, 라고 말하는 점에서는 이거를 심상화할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가령 이제 이제 기대수에서도 다루고 직문에서도 공통으로 다루는 걸로 그 전사함수를 가지고 이제 역에 대한 어떤 역함수를 만들어내는 얘기를 할 때 그게 어떤 선택 공리가 들어간다. 이것도 제가 사실 원하는 선은 이거를 심상화하는 거거든요. 뽑는 데 있어가지고 선택지가 무한개 있음에 대한 그 심상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를 그냥 말로 그냥 된다고 우기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하고 그런 것들도 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셨고요. 다음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음. 이경민 선생님 하셨나요? 이경민 선생님 하셨습니다. 그러면 허예찬 선생님. 하셨습니다. 그럼 김가연 선생님. 좋습니다. 네, 김가영 선생님, 그 숫자를 골라주십시오. 5번이요? 지금 몇 번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1번이 정확한 정의, 2번이 이미지, 3번이 연역과 계산의 정확함 중에서 고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번이요? 좋습니다. 1번에서 뭐를 좀 시켜볼까? 어, 함수의 정의를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곱집합으로 만들어서 A에서 B로 가는 함수라면은 A의 모든 원소가 B로 가는데 유일하게 존재하는 거요. 네, 완벽합니다. 잘했습니다. 네, 다음 번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우 쌤은요? 장인우 선생님 하셨나요? 하셨고요. 조보영 쌤이? 아까 지금 사이클이 지금 도는 건가요? 하였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괜찮습니다. 사실 그럼 아무나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심현무 쌤님? 심현무 선생님 하시긴 했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돌까요? 자, 심현무 선생님, 그 번호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금 떠오르는 게 없어서 1번, 2번 둘 중에 아무거나 해주세요. 그러면 심현무 선생님께서는 이제 각오를 올리셨잖아요. 자,
무지개 정리의 심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잘 모르겠다는 표현도 괜찮고요. 아직 좀 불편하다. 혹은 사실 잘 모르겠다고 하면 그 다음 피드백이 디스커션 할 때 애매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점이 불편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또 이제 핑퐁이 생기는 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화들 해나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강민 선생님 하겠습니다. 네, 박강민 선생님 계신가요? 화면에서 없으셨네. 여기 있다. 보인다. 네, 또 번호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저 2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가장 자신 있는 오브젝트를 하나 고르셔가지고 정말 뻔한 것도 괜찮습니다. 그 가장 자신 있는 거에 심상을 설명해 주십시오. 가장 자신 있는 것은 사실 좀 진부하지만 아무래도 함수이긴 합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네, 두 집합 사이에서 함수가 정의되어 있다는 것은 정의역에서 어떤 대상을 딱 뽑으면은 그 함수가 이제 가리키는 게 유일하다. 바로 뽕 하고 튀어나오는 상상이 됩니다. 그거. 그 지금 이 설명이 그 이거 되게 중요한 기준인 게 좀 그 느낌 받으시나요? 이 설명을 만약에 초등학생한테 한다고 하면 아, 뭐 그렇겠네라는 느낌 받을 거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네. 그렇게 심상이 잡혀야 됩니다. 심상에서는 이거 듣고서 뭔 소리여 라는 느낌이 들면 안 돼요. 어, 그 대표적으로 아닌 예를 들겠습니다. 1 더하기 1이 왜 2이냐? 1차 논리 때문이다. 초등학생이 들으면 뭔 네, 소리여 이러겠죠. 전달이 좀 알겠습니다. 될까요? 1 더하기 1이 네, 왜 2야? 피아노 공리기 때문이야. 좀 느낌이 좀 다르죠. 네, 그 고구마를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심상을 전할 때는 오히려 단순 명료하게 오히려 정의나 어떤 이제 연역적 서술에 대한 것들을 다 블랙박스로 감춰 놓더라도 그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달이 되도록 하면서도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그 이 정확한 거에 대비해 가지고 오류가 이제 적은 그런 선들을 좀 잘 찾아놔야 되는데 오류는 있을 수는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그걸 정확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 연역에 대한 체계가 생기는 거는 맞지만 그건 오히려 이렇게 3번과 구분하는 정서에서 보는 게 더 건강하고 그리고 이미 자체가 주는 힘이 있죠. 좀 그런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잘하셨고 네, 이 감사합니다. 감각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음 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 오지호 선생님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도는 것 같아서 그 오조 선생님 혹시나 이제 하시고 나서 김성현 선생님까지 이제 그 지목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오늘 얘기 좀 하면 좋겠거든요. 오조 선생님 번호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2번 심상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 행렬 곱에 대한 심상을 설명해 주십시오. 행렬 곱셈. 어, 어떤 함수를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면 행렬의 곱셈은 함수의 합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너무 심상이 아닌가? 아, 그, 아니, 잠시만요. 그 심상이 아닌 것 같은데? 심, 심상? 곱셈, 곱셈이 이제 다 괜찮으시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정확한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좀 턱턱 걸리는 게 있고, 지금 이제 수학을 혹시나 이제 가르치는 어떤 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제, 물론 이제 뭐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이제 문제 풀이 자체를 강조해야 될 순간들이 대부분이긴 하겠지만, 이 심상을 얼마나 섬세하게 갖고 있는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전달이 되면 뭐 일단 하다 재밌잖아요. 공부하는 느낌이 안 들고 좀 재밌는 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좀 내가 주도권을 좀 줄 수 있는 면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생겨서 좀 그런 것들을 이런 약간 그 선형적인 필터링을 두 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잘 기술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도 어떤 좋은 답을 갖고 있진 않은데 어떤 사실 이거보다는 이거 좀 별로잖아요. 여러 개에서 원래 자체가 주는 게 어떤 단순 명료함에서는 스텝 3에서는 있지만 이제 지금 이제 스텝 2 어떤 그 심상 기준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걸 어떤 선형적인 필터링이라는 걸 잘 묘사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건 좀 재밌는 포인트는 될 것 같아요. 잘하셨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김사현 선생님까지 이제 돌고 이제 오늘 할 얘기들을 좀 할게요. 그 김사현 선생님 번호를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2번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해야 되는 얘기가 다변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근데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미분 가능성과 내적 두 가지를 좀 섞어야 되거든요. 내적의 심상을 설명해 주십시오. 음, 제가 내적 배우면서 제일 먼저 내적이 뭐지? 라고 느꼈던 거는 원래 저한테 각도라는 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된 직선 두 개를 주면 이건 이 사이에 가면 당연히 90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니다. 각도는 뭐 그렇게 생겼어도 각도가 그게 아닐 수도 있고 너가 정의하기 나름이다라는 거를 저한테 좀 주는 걸로 느껴졌습니다. 뭔가 내적을 표현하는 행렬이 있을 때 그걸 내가 정의하면 각도도 자연스럽게 정의가 되고 그럼 각도도 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제한은 있을지언정 내 마음이네 그렇게 좀 정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 느껴졌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직문수를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수줄에서 디스커션들이 흘러가는 걸 볼 때 늘 고민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걸 고민하냐면 이게 되게 독특한 성격의 노트잖아요. 이 노트가. 사실 저는 되게 잘 썼다고 생각해요. 제가 썼지만 참 내가 참 영혼을 갈아 넣어서 썼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제가 이제 직문서 노트를 쓴 게 제가 일기 레코드를 보면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박사 마치는 시점에서 그 작업을 이제 했었거든요. 이제 코네티컷 주에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넘어갈 때 그 작업을 제가 한창 했었었는데 그 정말로 영혼을 들여서 썼어요. 이 직문수 노트는. 근데 영혼을 들여서 썼어도,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을 들여서 썼다는 거는 이게 단순히 수많은 토픽들을 커버하는 거에만 주안점을 뒀던 것은 아니고, 보통은 이제, 이 노트를 누가 읽을지를 상상하면서 썼고, 그러니까 직문수 1기가 2021년이었으니까 지금만 해도 한 4, 5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 노트를 누가 볼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썼고 커리어를 신경 쓰시는 분들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당시에도 AI가 발달하고 있었던 시기였으니까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보통 한국에서 이런 거를 대하는 어떤 이제 접하는 분들이 수학에 대해서 20대 때 열심히 했지만 혐오적인 정서들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어떤 이상한 상상도 하면서 했냐면 전국 노래자랑을 상상하면서 이걸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노인정에서 만나서 직문수를 디스커션하는 모습을 저는 상상하면서 이 노트를 되게 좀 생뚱맞죠. 그래서 이런 게 제가 이제 좀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고, 사실 이제 4기에 와서야 제가 이제 배운 게, 디스커션을 해야지만 이게 배워지는구나라는 걸 제가 너무나 절절히 이제 가설 레벨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의 어떤 증거로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되게 오래 시간이 걸려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1기 했을 때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걸 제가 몰랐고 2, 3기 때만 해도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내가 이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설명해 주는데 왜 이게 전달이 안 되지? 라는 게 애매했던 건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했었다. 그래서 제가 단순하지만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은 게 강요는 강요의 결이긴 한데 직문수의 원칙은 매주 한 번 만나서 디스커션을 나누고 그것을 글로 정리해서 남기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을 위배하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야 이 후반부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것들을 배우고 여러분 그거 잘 아시잖아요.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고 내 거 아닌 그 느낌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직문수에서 별 얘기 안 했잖아요. 군의 정의하고 행렬 조금 얘기하고 다 했는데 조금 다르게 혹시 느끼신 포인트가 있었으면 그거는 적어도 이제 단순히 노트가 양질의 노트로 적혀 있거나 전 사실 정말 설명 더럽게 지금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기교들은 제가 전혀 잔기교 안 부리고 그냥 딱 해야 되는 포인트만 하고 있게 자기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여러분이 얻어가시는 것들은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선에서 얻는 거라고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확신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 설명의 비중은 계속 또 줄여 나갈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원칙에 대해서는 꼭 지켜주십사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린 것은 직문수 노트에는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노트를 적었던 시점에서 오류들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지금은 이제 특히나 이제 책으로서 출판하려고 애를 쓰려고 에너지를 들이고 있는 시점에서 그 고민을 해요. 원래,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제 현업 수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기를 쓰고 싫어하는 게 틀리는 거예요. 기를 쓰고 싫어하는 게. 근데 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중시하는 게 맞냐. 만약에 이거를 오류들이 발견이 돼서 오늘 나누려는 얘기가 제가 적어놓은 노트가 오늘 설명하려는 부분이 정확히 오류예요.
자, 이제 그게 왜 오류인지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하는 게 오늘 제 대화의 목적인데, 제 입장에서 고민은 뭐냐면, 그러면 오류가 발견됐으니까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고치면 그 원래 제가 의도하고자 했던 그 의도가 좀 퇴색되는 것처럼 제가 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는 오류를 좀 지적하게 하면서 두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거에서 제가 여기서 뭐가 정확하게 맞는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책이 나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좀 그런 고민들이 제가 있는 가운데, 그래서 오늘의 제 대화의 목적은 제가 의도한 미분 가능성이 노트에 적혀져 있는 방식이 어떤 오류가 있는지들을 여러분들한테 알게 하고, 단순히 이런 점이 틀렸어요를 말하는 게 포인트라도 없지는 않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심상을 그리면서 이 노트를 적었는지를 전달을 하게끔 해서 여러분들이 대화할 때 재밌게 하도록 하는 게 제 목적이에요. 기본적인 목적 자체는. 그래서 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가져야 되는 심상인데 정확하게 두 가지가 있어요. 쉬운 것부터 할게요. 일변수 미분 가능에 대한 심상. 지금 제가 말하는 건 1번과 3번이 아니에요. 그 심상에 대한 거예요. 전부 다. 심상이 잡혀야 상상을 똑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일변수 함수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심상과 다른 하나는 내적에 대한 심상. 오늘은 그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리고 혹시 말씀드리는데, 이 심상은 내가 갖고 있는 심상을 상대방한테 강요할 수 없죠. 이게 전달이 될까요? 심상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적어도 저는 이런 심상에서 설명한다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 정답이 결로 느끼시라는 의미도 아니고,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거보다 훨씬 나은 것들이 많을 거라고 확신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일변수 함수의 미분 가능성의 심상을 어떻게 그리냐면, X축을 그려요. 저는 마음속으로. 혹시 괜찮을까요? X축을 마음속으로 심상으로 그리고, 적당히 부드러운 함수를 X축 위쪽에다가 그려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곡선 위에서의 포인트를 내가 이제 미분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찝어요. 찝고 거기서 접선을 그려요. 그랬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부르고, 그거를 잡을 수 있을 때 미분 가능하다고 불러요. 전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설명을 알아듣는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제가 이렇게 심상을 잡고 있어요 정도를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X축 잡고, X축이 사실 이게 정의역인 거죠. 거기서의 위에서의 이제 함수 값들의 모임을 이렇게 곡선을 잡을 때 이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잡혀 있어서 임의의 점을 찍고 그거에 접선을 그릴 수가 있다고 할 때, 뾰족뾰족하면 접선을 못 그을 거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운이라는 말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그 접선의 그 기울기가 있을 때 그 기울기를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함수를, 이 곡선에 해당하는 이 그래프에 대한 함수를 우리가 미분 가능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거 다 심상들 다 괜찮으시죠? 그냥 오히려 되게 단순하게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이 십상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생각하거나 공부해 본 적 없다고 생각해서 이걸 떠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나가 전달이 됐죠.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내적에 대한 심상을 제가 8강까지 했었던 타원에 대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싶고요. 제가 지금부터 그리고 싶은 심상은 그거 말고, 이거를 오히려 제가 스텝 1과 스텝 2를 섞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내적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대화를 해나가야 되는 중요한 오브젝트여서 오히려 잠깐 지금 이제 내적 심사하면 오히려 8강이 너무 강조가 될 것 같아서 직문수에서 그거보다는 오리지널을 강조하고 싶거든요. 내적은 함수거든요. 내적 자체가. 내적은 함수인데 기본적으로 얘는 함수니까, 함수에 저희가 갖고 있는 심상은 인풋을 주면 아웃풋을 뱉어주는 거예요. 보통 옛날 정석 같은 거 보면 저는 뽑기통 같은 거로 설명을 참 하는 거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동전을 넣어서 인풋으로 돌리면 뽑기 왕구통이 나오는 아웃풋에 그 블랙박스, 뭐가 될지 모르는 그 블랙박스. 그래서 그 블랙박스를 함수로 볼 때 인풋을 주면 아웃풋을 하나씩 뱉어주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인풋을 줄 때 아웃풋이 두 개가 나오면 안 되고, 동전을 넣었는데 아웃풋이 안 나와서도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동전을 하나 넣는 것마다 아웃풋이 하나씩 나오는 그 심상을 어떤 연역적으로 정확하게 만들어 놓은 게 함수의 정의를 저희가 직문수에서 보는 걸 거예요. 여기까지 다 괜찮으시죠? 아까 김가인 선생님이 완벽하게 설명해 주신 그거는 그냥 약간 심상은 인풋 대비 아웃풋,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 내적이라는 함수를 보면 내적은 인풋이 두 개예요. 내적은 벡터 두 개를 집어넣어요. 전달했죠? 내적은 임의의 벡터 두 개를 집어넣어서, 아웃풋은 어떻게 뱉어주냐? 아웃풋은 값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 일반적으로 값이 뭐냐? 이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뭐 실수일 수도 있고 복소수일 수도 있고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직문수에서 지금 저희가 보는 것은 대충 이제 저희가 값이라고 하는 거는 real value, 어떤 실수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내적은 스텝 1의 레벨에서 그 1단계 레벨에서 본다면 함수인데, 내적이라는 함수인데 벡터를 두 개를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여기서 벡터라고 하는 거는 R2의 원소 정도로 보시면 괜찮겠고, 정말로 화살표로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벡터 두 개를 집어넣으면 값을 뱉어주는 함수거든요. 여기까지가 혹시 괜찮을까요? 내적이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어떤 룰을 심상에서 정해야 되냐면, 어떻게 값을 결정할 건데 라는 걸 정해야 돼요.
벡터 두 개를 집어 넣었어요. 인풋으로서. 그러면 뭔가 값이 나온대요. 전달됐죠? 그러면 그 값을 어떻게 뱉어줄 건데? 라는 거를 좀 심상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전달했죠? 그 내적이라고 하는 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오소고날 프로젝션이에요. 내적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직교 정사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마음 심상에서 R2를 생각하십시오. 심상에서 거기서 두 벡터를 아무거나 뽑으세요. 두 벡터를 뽑았으니까 원점을 공유하고 있고 벡터가 두 개가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괜찮나요? 그러면 이 벡터 두 개는 방향이 같을 이유는 없잖아요. 같은 사운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전달이 되죠? 그러면 한 벡터를 다른 벡터 기준으로 정사형을 시켜요. 가능하죠.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벡터 1을 벡터 2로 정사형시킬 수도 있고 벡터 2를 벡터 1로 정사형시킬 수도 있는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도 같은 게 나온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사형 시킨 다음에 그 정사형 한 거에서는 이제 방향이 같잖아요. 그 방향이 같은 값을 곱한 거가 내적이 주는 아웃풋이에요. 이게 내적의 룰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내적은 뭘 하고 있냐면 벡터 두 개가 있어요. 벡터 두 개를 주는 것마다 이 벡터를 이쪽 벡터로 직교 정사형을 시켜요. 이렇게 그 저희가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들었던 말로는 수선의 발을 내려요. 수선의 발을 내려서 거기서 그 밑 벡터 있죠. 밑 벡터랑 원래 그 두 번째 벡터는 이제 크기 이제 방향이 같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이제 그 방향이 같은 거는 크기만 이제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거 두 개를 곱한 값을 뱉어주는 함수가 내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내적의 선택지가 공리다 이런 말들을 보는 것은 실제로 직교 정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정하는 행위 자체가 그걸 정해야만 된다는 거가 여러분들이 지금 직문수에서 인지하는 공리라는 거예요. 이 내적을 주는 것마다 직교 정상의 룰을 정한다는 거랑 같은 거예요.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오늘 이제 그 다변수 미분 가능성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의를 설명해서 지금 두 가지 심상이 전원한테 잡혀 있다는 전제에서 설명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하나는 어떤 부드러운 곡선이 있고 거기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한 값이 된다. 미분계수라고 부르는 값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의 이미지는 내적을 준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임의의 두 벡터가 있을 때 한 벡터를 다른 벡터 방향으로 다른 벡터로 그 정사형시켜서 그 정사형되어 있는 크기와 그 두 번째 벡터의 크기를 곱한 그 값을 뱉어주는 함수가 내적이고 이 룰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조금 트리키하긴 하지만 벡터를 어느 거를 정사형시키는지랑 상관없이 같은 걸 낸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룰을 가지고 보면 왜 우리가 벡터 그 내적이 있으면 크기랑 각도가 결정이 되는지가 자명해지는데 왜 자명해지냐면 똑같은 벡터 두 개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똑같은 벡터끼리 넣으면 크기 제곱이 나오겠죠. 이게 크기를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각 벡터마다는 크기가 자동으로 정해져. 똑같은 벡터 두 개를 집어넣으면 애시당초 같은 벡터니까 정사형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의 크기를 곱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그 벡터의 크기라는 게 정확하게 내적에다가 벡터 똑같은 거 집어넣은 거에 루트를 씌우는 이유가 이게 정의인 이유가 지금 이 설명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각도가 정의냐? 벡터 각 두 개가 있으면 우리는 이미 크기 두 개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정상시킨다는 거가 직문수에서 배운 방식대로 회전 행렬 다뤘을 때 배운 방식대로 정상시키는 거가 뭘로 표현이 되냐면 삼각함수로서 코사인으로 표현이 되어져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값을 알고 있다는 걸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이 코사인 세타를 역추적할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가 얼마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를 아니까 세타를 역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도도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내적이 주어지면 크기랑 각도가 정해진다라고 하는 스텝 3, 연역과 계산의 레벨에서 이게 되는 이유는 만들고자 하는 개념은 두 벡터가 있었을 때 이 벡터를 이쪽으로 정사형시켜가지고 두 값을 곱한다. 라는 룰을 정해야 각 벡터의 크기 및 두 벡터의 각도가 정해진다라고 그냥 그 수학적으로 이제 그 서술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대충 상들이 좀 그려지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다변수 미분이라고 하는 거에서 제가 어떤 오류를 저질렀는지를 이제부터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오류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로 노트 기준으로 지금 볼 때 노트 이제 10강, 10강에 대해서 그리고 참고로 이 똑같은 오류가 기대수에서도 똑같이 있어요. 기대수에서도 다변수 해석학 파트에서 제가 정확하게는 원래는 이 직문수의 태생이
이제 그 리만의 수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펀더멘탈 캘큘러스로 미적 분화의 기본 정리를 가지고 리만의 수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대수를 만들려고 수학의 즐거움이라는 채널이 생겼는데 만들고 나니까 너무 이제 수학 전공을 위한 게 돼버린 거죠. 만들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연역을 빼고 스토리로서 감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이 직문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그러니까 직문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기대수에 다 있거든요. 사실은 기대수에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기대수를 만들 때 제가 왜냐하면 기대수가 제가 이제 박사 4년 차 때 너무 바쁜 와중에 30분씩 어떻게든 짬을 내서 만든 거다 보니까 그 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제가 어떤 그렇게 바쁘게 했음에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직문서를 120번까지 영상을 올리는 거가. 좀 걸리는 작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오류가 당연하진 않지만 좀 부끄럽게도 있는데 그 똑같은 오류가 지금 이 직문수 10강에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직문수 하다가 알았어요. 아, 이거 틀렸구나. 알았고 오늘 그 설명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똑같은 오류가 기대수에도 똑같이 있어 제가 이게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포인트거든요. 기대수에서 틀린 거라. 근데 놀랍게도 거의 지적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틀렸다는 거에 대해서. 다들 이제 대충 직관적으로 맞아 보이니까 약간 제가 저질렀던 오류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의 설명의 목적은 심상을 생각하면 이게 왜 오류인지를 그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약간 전달했죠? 자, 이제 얘기를 좀 한번 떠들어 볼게요. 자, 이제 저희가 정의하고자 하는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일변수 기준으로는 접선을 긋는 행위잖아요. 기본적으로 미분이라고 하는 행위가. 근데 접선을 긋기 위해서는 극한을 취해야 되잖아요. 과정이. 전달될까요? 그러면 그 일변수일 때는 내가 어떤 생각하는 어떤 포인트를 실수축에다가 여러 개 뽑았을 때 극한을 취할 수 있는 방향이 오직 두 가지밖에 없죠. 우측에서 오던가 좌측에서 오던가. 그래서 혹시나 이제 우극한, 좌극한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셨죠?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곡선이 있을 때 곡선에서 접선을 만든 행위를 하려면 실제로 엄밀하게 말하면 극한이라는 걸 취해야 될 텐데 극한이라는 걸 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타겟 포인트를 기준으로 우측에서 오는 놈과 좌측에서 오는 놈.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선택지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변수이기 때문에 실수축에다가 올려야 되어서 그래요. 이거 상이 납득이 가시죠? 그렇게 하니까 이거 두 개로 이렇게 극한으로 가는 게 똑같은 접선을 만들어낼 때 아, 이게 잘 정의가 된다라고 배웠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전달했죠? 자, 이제 이변수 함수를 생각해 볼게요. 이게 안 되거든요. 자, 이변수 함수 생각해보면 아까 일변수 함수의 경우는 y equal f of x예요. 그러니까 이 x에 대해서 봤었던 건데 이변수라고 하면 실제로는 그 원래는 x축, y축을 생각했던 것 대신에 심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그 x, y 평면에다가 인풋이 놓여야 되고 그거 일부에다가 전달될까요? x, y 평면에다가 그 인풋들이 놓여 있어야 되고 그리고 g값이 지축에 있는 값이 아웃풋으로 생각하는 게 타당하겠어요. 혹시 이 말이 전달될까요? 그래서 g equal f of xy라고 하는 걸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xy g 어떤 3차원 평면을 그러니까 3차원 공간을 생각하신 다음에 전달했죠? 보통 R3라고 부르는 거예요. 3차원 공간을 생각한 다음에 xy 평면에서 어떤 적당한 이제 볼 같은 거를 그냥 생각해요. 거기서 포인트를 잡는 것마다 xy 평면에서 이게 높이를 결정하는 거예요. G값. 이게 높이가 함수값이 되면 그럼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공면이 나오겠죠. 이게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어떤 식으로 사유하고 있는지? 아까 일변수에서는 x마다 y를 결정하는 그래프를 그리니까 곡선이 나왔잖아요. 상상하셨을 때. 근데 이번에는 x, y마다 G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상황을 이변수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을 x, y들마다 집값을 쭉쭉쭉 결정하면 이렇게 사실 높이를 쌓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그래프로 쌓아주게 되면 공면이 된다는 게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심상 레벨에서? 여기까지가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듣고요. 여기까지. 오늘 필요한 심상은 여기까지거든요. 다 상들 맺혀지셨나요? 마음속에? 자, 그러면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일변수에서 미분 가능성을 얘기하려면 타겟 포인트를 잡고 곡선을 이 점을 결정하기 위한 타겟 포인트를 x축에서 잡고 이렇게 두 방향으로 갔어야 됐잖아요. 그리고 그때 접선이 생겨야 되잖아요. 미분 가능성을 논하는 방법이요. 여기까지 전달이 됐죠? 그러면 이번에 아까 있었던 R3에서의 공면을 가지고 볼게요. G equal f of xy를 가지고 보면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타겟 포인트를 내가 생각하는 포인트를 뽑아요. 이 포인트를 뽑으면 이 포인트에서 이 높이로서 이게 공면에서의 점이 찍히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심상 전달했죠. 그러면 여기서도 여전히 우리가 미분 가능성이라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거는 일변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지금 만들어내려면. 그러니까 일변수에서 우리가 아는 관찰을 가지고 만들 수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이 전달이 될까요? 우리가 아는 거라고는 축이 이렇게 한 축이었을 때 하는 법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XY 평면에서 볼에서 한 점을 여러분이 뽑았어요. 그러면 이 점으로 가는 방법은 이제 몇 가지가 있나요? 질문 알아들으셨나요? 뭔 소리지? 아까는 포인트를 잡았을 때 이 포인트로 달려가는 방법이 우측에서 달려가는 것과 좌측에서 달려가는 선택지가 오직 두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극한과 자극한이라는 말을 쓰는 게 가능했었어요. 자, 이번에는 이 포인트가 XY 평면 위에 놓여 있어요. 전달이 됐죠? 그럼 이 포인트로 달려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존재하나요? 360도 방향으로 무한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무한 가지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혹시 전달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XY 평면에서 원점을 찍었다고 해요. 근데 저희 사실 G까지 생각하고 싶으니까 000을 생각한다고 할게요. 심상 외치시죠? R3를 생각할 때 원점을 찍어요. 이 원점으로 달려가는 방법은 지금 박강민 선생님이 너무 잘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을 선택하는 방법은 360도 다 가능하죠. 다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걸 가지고 방향이 무한계가 있다는 거가 일변수랑 다변수가 달라지는 차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제가 이 노트를 썼을 때는 여기까지는 다 정확하게 인지하는 가운데 썼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지점을 이제 다변수일 때는 지금 이 극한을 향해서 달려가는 방향이라고 하는 게 선택지가 무한계로 바뀌는 거라. 이게 상이 그려지시나요? 그 예를 들어서 X축에서 아까 이제 일변수 상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볼 때 방향 두 개였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XY 평면에서 원점을 찍으면 이 원점으로 가는 방향은 이 삼일슈도마다 다 있기 때문에 방향들이 그래서 이것들마다 생각을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상황이 좀 달라진다는 거를 이렇게 심상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인지할 수가 있어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은 다 2번 레벨에서, 심상 레벨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에서 심상이 맺히지 않으시면 알려달라는 건데, 이 알려달라는 건 제가 다 굳이 다 설명했다는 것보다는 디스커션 레벨에서 제가 이게 충분히 소화가 될 거라고 염두에 놓고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괜찮으세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오류가 있는 거예요, 노트가. 제가 오류가 있었던 방법을 제가 그대로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인지한 시각대로 지금 얘기해서 의심하면서 들으십시오. 그 제가 이걸 의심을 못했기 때문에 노트가 저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어쨌든 전달이 됐죠. 그러면 미분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에서는 그 팩트에서는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 3번 레벨과 1번 레벨에서는 아직까지는 오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술을 따라가다가 제가 함정 카드를 만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면 오늘 설명 끝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미분 가능성을 정의하려면 이 타겟 포인트는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뭐도 잡아야 되냐면 방향도 잡아야 되죠. 방향을 잡아야지 그 축을 기준으로 미분 가능성을 논하던가 말던가 할 거잖아요. 이 말이 혹시 납득이 가세요? 뭔 소린지? 방향이 없으면 이 선택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야 그게 같을 때 미분 가능성을 논했던 것처럼 그러면 이번에는 그 선택지가 무한계니까 그 방향을 일단은 하나를 임의로 잡아놓고 그때 얘기가 가능할 거잖아요. 이 말이 혹시 이해가세요? 아직까지는 틀린 게 없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방향을 잡는데 이 방향이란 말하고 싶으면 보통은 벡터인데 R2에 있는 벡터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보통 방향이라는 단어가 그냥 정의가 뭐냐면 유닛 벡터예요. 크기를 그냥 1로 주는 벡터로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히 0벡터면 안 되니까 전달했죠. 그리고 크기가 여러 개면 그것도 자유도가 좀 애매하니까 크기를 1로 유닛 그냥 단위 벡터로 그냥 잡아요. 그게 방향의 디렉션이 데피니션이에요. 그냥 단위 벡터라고 하면 되지 그냥 방향이라 부를 뿐이에요. 여기까지 전달했죠. 그러면 이 단위 방향 그 단위 벡터 혹은 방향을 잡으면 그럼 이제 방향은 자유도가 없잖아요. 잡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미분 가능성이 정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으면 되는 걸 테니까요. 여기까지가 말이 이해가 가셨죠? 뭔 소리인지? 그래서 이거를 십각 노트를 읽으시면 이게 어떤 개념에 해당하냐면 이 개념이 정확하게 방향도함수라는 개념이에요. 영어로 이거를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라고 불러요. 그래서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는 인풋이 세 가지예요. 함수가 있어야 돼요. 이 공면을 구성하는. 함수가 있어야 되고 타겟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말되죠? 그리고 타겟 포인트를 통과하는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인풋으로 줄 때 그 방향을 기준으로 접선을 만들어주는 행위가 그게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방향도 함수가 하는 행위예요. 여기까지가 말이 납득이 가셨나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미분 가능성을 어떻게 그럼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냐면, 유혹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러면 모든 방향마다 지금 이거를 다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여기서 지금 모든 방향이라는 건 이 삼일시도 도는 걸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향을 주던지 간에 그 방향을 기준으로 방향도 함수가 정의된다고 한다면, 즉 극한이 정의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미분 가능성의 정의 아님? 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그게 아직까지는 근데 그 말은 맞는데, 그 윤재래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몇 차원인지 모른다는 건 100% 빼야 한 말이 맞는데, 지금 직문수를 따라가지고는, 저는 이제 그런 센스에 트리키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벡터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R2만 놓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지금 직문수를 다루는 이 구체적인 세팅은 아주 일반적으로 됩니다. 심지어 무한 차어도 돼요. 심지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세팅이, 이런 세팅도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보는 엘리멘터리한 세팅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세팅을 어떤 비장한 걸로 바꿔서가 아니라.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심상을 생각해 보면 R3에서 공면을 여러분들은 그렸어요. X, Y마다 지가 결정이 되도록 공면을 그리고 거기서 포인트를 잡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의 각각의 디렉션들마다 그 디렉션을 따라 가지고 그러면 이 곡선이 생길 거잖아요. 그 곡선을 따라 가지고 접선을 만드는 행위. 박강민 선생님이 저 말이 정답이에요. 제가 노트에서 놓친 게. 뭐냐면 저게 이제 실제로 노트에서 빠져 있는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제 정답인데, 이게 제가 어디서 속았냐면 방향의 선택지가 무한계잖아요. 그런데 극한이 취해지는 게 직선을 따라서만 가야 된다는 법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원점이 있으면 이 원점으로 달려가는 방법이, 제가 최근에 이제 새벽 3시에 오피스 가겠다고 운전했다가 사슴이 저한테 와서 박았거든요, 차를. 그래서 제가 지금 돈이 엄청 깨지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제 좀 짱냈어요. 근데 그 사슴이, 제가 피하면서 갔거든요. 네 마리째가 달려온 거 제가 네 마리째에서 부딪혔는데 제가 피하면서 갔는데 이놈이 희한하게 커브를 줘가지고 저한테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 박는 게 직선으로만 박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커브도 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차원부터의 재밌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 이 내가 생각하는 타겟 포인트로 달려가는 방법이 벡터로만 달려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벡터라고 하는 건 이미 라인 세그먼트에 대응되는 점이 요소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곡선으로 휘는 모든 선택지들에 대해서 극한이 똑같이 정해야 돼요. 제가 이걸 왜 놓쳤냐면, 이미 방향이라고 하는 거에서 무한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는 것까지를 인지해가지고 무한에 대해서 다 고려를 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누락을 시켰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게 노트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되는데, 읽어보시면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동치 아님이라고 한 거가, 제가 이제 직문수 이기하면서 그래도 어디가 틀렸는지는 이거는 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동치 아님이라고 한다 해서, 그래서 노트의 의도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방향도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거를 내적으로 설명해 주면 이게 미분 가능성이 정의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면서 이거 정의 아니고 훨씬 더 스트롱한 거가 미분 가능.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변수 미분 가능성의 정의는 임의의 어떤 곡선 패스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타겟 포인트로 달려갈 때 그거를 기준으로 이 극한이 잘 정의가 되는 거에 동치 조건으로서 미분 가능성을 정의해요. 포인트가 납득이 가네. 제가 어떤 거에서 오류를 저질렀는지. 저는 방향들마다 다 정의가 되면 된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노트도 사실 결과적으로 틀린 말은 하나도 없긴 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모든 방향마다 방향도 함수가 정의가 되면 이 정도면 그래도 충분히 합리적인 거 아님? 이라고 누군가 지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원래 일변수에서 우극한 자극하는 어떤 이제 직선으로 달려가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변수 세팅에서도 직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들에 대해서만 어떤 도함수가 잘 정의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왜 안 되냐면요. 그게 10강에 있는 예시인데, 이렇게 정의하면요. 심지어 함수가 연속이 아니어도 돼요. 연속이 아니어도 방향도 함수는 모든 방에서 다 정의가 돼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 예시가 10강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미분 가능성의 개념은 일변수에서 우리가 보았던 상황을 따라가길 원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룰이 핵심이에요. 하나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어야 돼요. 미분 가능한 똥을 쌌는데 연속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는 그게 있고, 합성을 해도 미분 가능해야 돼요. 이거를 유식한 말로는 체인 룰. 이 두 가지 룰이 되는 걸 우리가 원해요. 그래서 만약에 방향들마다 방향도 함수만 있다고 하면 일변수에서 우리가 보았던 룰이 위배가 돼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걸 정의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 극복이 되냐면 임의의 곡선들에 대해서 극한이 정의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일변수에서 기대했던 것처럼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고 당연하죠. 임의의 패스에 대해서 다 보장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되고 그리고 합성을 하더라도 미분 가능성이 그대로 따라와요. 체인 룰로서.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미분 가능성의 이제 그 프로덕트 룰과 체인 룰 두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축 중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집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1번과 3번을 이제 노트를 보면서 디스커션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일부러 하나도 안 해드렸어요. 고의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그럼 방향도 함수의 정의가 뭐냔 말이냐. 1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정의를 이제 보시고 그리고 2번 이거 이제 채널지가 이런 식으로 떠들던데 이게 이런 심상이 맞냐라는 거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겠고 전달했죠. 그리고 지금 3번 레벨에서 예시 레벨에서 이게 왜 저 예시에서는 방향도 함수는 임의의 방향에 대해서 다 정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연속이 깨지는지 그리고 이거 연역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미분 가능의 정의가 어떻게 나온 건지. 그래서 제가 원래 동치로서 유도하려고 한 거는 임의의 방향마다 방향도 함수가 있는 걸 가지고 어떤 현대적인 미분 가능성의 정의를 동치로 끌어내려고 했는데 그게 됐다고 거짓말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틀렸었던 거였고요. 전달이 됐을까요? 자, 이 미분 가능의 어떤 정의까지 이제 여러분이 보게 되면 이제 정말로 다변수에 대한 걸 보게 되는데 여기서 나중에 여기까지 그 다음 주까지 이거 해와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참고로 당분간은 이거 지금 심상들을 만드는 거에서 여러 결에서 심상들을 계속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지금 1번과 3번이 안 되더라도 이 얘기들을 따라오시는 게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수준에서는 늘 가장 강조하는 게 있어요. 모든 수학은 미적분하고 상대 수학이다. 여기서 이거는 1번, 2번, 3번이 다 된다가 대전제예요. 모든 수학은 어떤 알고 보면 심사학을 보면 미적분학으로 사용대소를 가지고 행렬 노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를 3번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지 추상화를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연역과 계산을 미적분학에서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임의의 수학을 다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문수에서는 뭐를 계속 강조하냐면 2번을 강조해요. 심상을 가지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좋았던 것은 심현문 선생님의 고백이에요. 나 선형대수 좀 제대로 좀 봐봐야겠다. 이게 직문수가 기대하는 아웃풋이에요.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3번을 물어보게 되면 전부 다 이거 왜 이런 거냐? 아, 기대수 공부하세요. 이거 왜 이런 거냐? 아, 이거는 시간 걸려요. 행렬식 이거 지금 왜 이거 왜 R2에서 하냐? 아, 그거 알려면 알아야 되는 게 많아요. 그거는 3번에 대한. 하지만 2번에 대한 심사은 분명히 굉장히 요긴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간단하게 단순 명료하게 쓸 수 있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시들을 어떤 이 시간에 배우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거기서 좀 더 욕심을 낼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냥 그 정도. 전달했죠. 그래서 미분에 대해서 심상들을 저희는 당분간 좀 그릴 거고 그리고 마찬가지 적분도 그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만이 이걸 가지고 어떤 약을 빨아드냐 라는 스토리라인으로 직문수 극 후반부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기하학 무슨 뭐 어떤 뭐 통계학 이런 세계관들이 그리고 이제 물리학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관점들을 가지고 볼 수 있는지를 이제 인지하게 되면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예전에 지금 직문수 하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공리 이런 것들도 인지 없이 그냥 받아들이셨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인지가 생긴 것처럼 이게 이런 거였어? 라는 거에서 좀 어떻게 보면 허무한 걸 수 있고요. 아, 별거 아니었네. 단순한 거였네. 근데 이제 그 주파수가 이해가 갔으니까 거기서 수학 공부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얻어서 근데 이제 좀 더 이제 후속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좀 그런 성격으로서 직문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이제 감상이나 질문이나 코멘트들이 이제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없으면 나가린데. 저, 저는 오늘 하면서 사실 정의는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항상 와닿았던 그런 그냥 항상 늘 해왔던 느낌이 컸는데 저는 오늘 심상한 것도 심상이 뭐지? 라는 생각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심상을 완벽히 했을 때 저는 이 정의나 뭔가를 다 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제가 본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항상 심상이 뭔가, 완벽히 자유자재로 뭔가 꺼내졌을 때 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아직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심상을 또 이게 뭘까? 저게 뭘까? 하면서 좀 많이 생각해보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거 제가 이거를 강조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지금 좀 어떤 특히나 이제 길에서 오게 하면서 많이 배웠고 제가 이제 제 이제 이 미국 넓은 땅덩어리에서 이제 한 차로 10분 거리에 제 이제 가장 이제 친한 친구 이제 자이언츠호스가 이제 살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말에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둘이 이제 만나서 제 이제 첫 아이 데리고 이제 28개월 된 아이 데리고 나가서 그냥 좀 시간 쓰고 했는데 수학자들끼리 정말로 하는 얘기는 이번 얘기밖에 안 해요. 왜냐하면 2번이 잡히면 1번과 3번은 알아서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1번, 3번은 그거 안 됐으면 수학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심상이 다르면 거기서부터 전개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는 건 사실은 수학자들이 하는 데와는 이게 구분이 안 가요. 1번, 2번, 3번이 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수학에서 심상이 잡히면 정의도 까먹어도 사실 괜찮아요. 왜냐하면 심상만 있어도 복구가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 자체를 강조하는 게 좀 많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제가 인지를 하게 돼서 제가 이 단어들을 좀 이제 하게 돼서 저는 이 고민을 하도록 한 거에서 가장 이제 직접적인 1등 공신은 박강민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감사하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면이 있어요. 네, 오지원 선생님. 이거는 저기 노트 읽다가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그 편미분계수 뽑아낼 때 이제 여기 노트에 적힌 걸 기준으로 보면 1,0, 0,1의 상수배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계산을 하게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그 뭐 굳이 뭐 1,0이나 0,1이 아니고 아까 잠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냥 1,0과 0,1의 뭐 1차 결합의 좌표로 단위화시켜서 H배 한 다음에 정의대로 계산을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결과로서 아까 이제 방향도 함수라고 하는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벡터를 이용해서 내적을 하는데 물론 수식으로 그것이 왜 같은지에 대한 서술이 그 뒷부분에 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읽으면은 그러니까 얘가 같은 걸 지금 그러니까 보이고 싶구나. 근데 왜 같은 걸 보였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 첫 번째 거는 그냥 내적을 안 썼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정의는 그냥 단순히 F라고 하는 것에 의한 계산에 의한 극한값이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 흔히 방향도 함수라고 부르는 그 녀석은 이제 내적을 갖다가 썼다라는 생각이 그좀 차이점이 들어서 근데 이게 그렇게 다른데 어떻게 얘가 같지라는 좀 약간 좀 그러니까 인지적 오류 그러니까 어디서 내가 내적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서 이 두 식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라는 좀 착각 아닌 착각처럼 막 이렇게 자꾸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되게 좀 불편해가지고 요번 주에 이것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많이 보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렇게 느끼는 상황이 이게 지금 정확하게 상황을 제가 인식한 건지 그게 지금 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남겨봅니다. 뭐냐. 정확한 인지고요. 제가 지금 애 때문에 잠깐 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좀 양해는 부탁드리고요. 제 컨트롤을 잃는 거기 때문에. 그, 이게 어떻게 인지하시면 괜찮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질문하신 포인트, 약간 이게 불편하다고 하신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향도 함수를 기술하는, 해서 이게 어쩌고저쩌고 하면 어떤 이제 그레디언트 벡터랑 그 방향의 어떤 내적으로 뜨는 건 뭐 유도는 뭐 그렇다 치면 할 수 있겠고, 그거 알겠는데, 지금 어떤 방향도 함수 생각했을 때는 내적이라는 걸 일단 생각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들어와서 되느냐 이런 결의 질문이란 말이에요. 질문 자체가 이게 타당한 얘기인 게 왜 타당하냐면 옆에서 난리치고 있습니다. 방향도 함수를 함수로서 생각해 보시면 인풋 대비 아웃풋의 함수로 생각해 보시면 방향도 함수의 경우는 방향을 인풋으로 받아줘야 돼요. 방향을 집어 넣을 때 그 방향에 대해서 함수와 인터랙션 되어지는 것들을 뱉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전달될까요? 방향을 집어 넣으면 그 방향을 따라서 함수를 따라 함수의 그래프가 생겨서 거기서의 미분계수를 보는 의미가 되잖아요. 잠시만요. 제 아이가 28개월이 되니까 자아가 어른 부모님들 존경합니다. 진짜 네, 지금 옆자 지금 진짜 하는 게 옆에서 진짜 이러고 있거든요. 참. 예.
자, 어쨌든. 자, 근데 반면에 저희가 이제 그 벡터들에 대해서는 벡터가 또 다른 벡터를 인풋으로 받는 거는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도 함수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태생이 좀 다른 게 함수로서 벡터를 인풋으로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그레디언트 벡터는 벡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이 애시당초 아니에요. 벡터는 벡터가 알아서 노는 거지. 벡터를 인풋으로 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층위가 다른데 그래서 실제로 이 방향을 뱉어 이제 받아서 뭔가 값을 뱉어주는 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합니까? 이게 미분 형식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단지 이 단어를 직문수에서 안 쓸 뿐입니다. 쓰는 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실제로 이 미분 형식은 디렉셔널 데리베티브를 설명하고 있는 거는 소위 말해서 코벡터예요. 벡터를 받아줘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코벡터를 벡터로 환원하기 위해서 리스 표현 정의를 써줘야 돼요. 리스 표현 정의를 써야 되니까 내적이 들어와서 그래서 코벡터를 코코벡터로 바꿔서 벡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그레디언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디테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직문수에서는 대충 넘어가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해소가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변 선생님. 아, 네. 오늘 첫 참석해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질문하고 바로 대답하고 이런 거를 직접 체험해보면서 되게 그 함수에 대한 정의도 머리가 하얘져서 얘기를 못하는 게 좀 처음에 충격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심상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를 보면서 저는 막연하게 심상이 들면 그게 일반적인 정의나 이런 것들을 좀 부정확하게 만들까 봐 스스로 좀 심상을 제약하는 그런 습관이 좀 있었었는데 그게 아니고 심상을 떠올리는 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좀 몇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어요. 오히려 그 지금 이제 그 이제 수학 공부를 지금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제가 좀 근래 저는 이제 근데 이제 수학자이지 수학 교육자는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일종의 어떤 제 그냥 편향된 어떤 경험담에 대한 것인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제가 이제 근거로 드릴 수 있는 건 이제 리차드 파인만도 그런 똑같은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파인만을 어떤 따라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사실 별로 그가 어떤 이제 물리학자인 건 알지만 그냥 저런 사람이 있네 정도인데 어떤 소위 말해서 초등학생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좀 들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게 필요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도 사실은 저는 그것도 동의가 되는 면은 있고 어떤 연구한 데 있어 꼭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것도 맞다 보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요긴한 것도 사실이고 한데 저는 이제 굳이 말하면 초등학생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쪽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쪽이 이상적인 선이다라는 의미에서 쪽이긴 하고 그러려면 1번과 3번을 다 하면 안 되거든요. 초등학생한테는 통분만 해도 설명할 거 어렵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적 정의. 봐. 이게 정의야. 이게 정리야. 이게 증명이야. 연습 문제야. 이거는 대학생한테 해야 되는 거지. 초등학생은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오히려 되게 이미지를 계속 그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 수준에서도 예를 들어 위상수학 얘기하면 너 원피스 좋아하지? 루피 봐. 이게 바로 위상수학이야. 이런 쌉소리를 짓거리는 게 심상은 되게 오래 남고 그 심상에 대해서 어떤 모티베이션이 생기면 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런 1번과 3번 어떤 정확한 정의를 맞추거나 연역과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 에너지가 들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히나 지금 수학 공부를 좀 진지하게 하는 입장이면 길게 보시고 보통은 이제 공부한다라는 거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일 때가 되게 많냐면 앉아서 책을 열심히 보고 노트 테이킹을 열심히 하고 있고 거기서 라인 바이 라인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다가 당 떨어져서 뭔가를 먹으러 가거나 퇴근하면서 아 오늘 열심히 살았어. 이게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미지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입시 때 배웠던 정서에서는. 근데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 수학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프랑스의 살롱 문화에서 비롯되어 있는 면이지 여기서 지금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여쭤볼 수 있는 이제 참가자가 생긴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오히려 그 어떤 신선 노름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본질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어떤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희가 오히려 어떤 10대 때 배웠던 교육의 그거에서는 그 질문이라고 하는 오히려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질문이란 기본적으로 모범생이 해야 되는 거고 아니까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질문의 어떤 결이 그게 아니라 서로의 심상을 맞추는 작업이 사실 대화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이를 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처음에는 동의가 되다가 내 심상이 깊어지면 그게 동의가 안 되는 선들이 생겨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스몰 디테일들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 심상이, 그러니까 상대가 무슨 말하는지 아는데 나한테 안 시원한 그런 지점들이 생기거든요. 아, 이 느낌이 나한테 별로 마음에 안, 그러니까 말은 짓거릴 수 있게 되는데 내가 이 그림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것들이 생기고 혹은 예전에는 마음에 들었는데도 계속 이걸 업데이트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제 생각에 이제 특히 공부할 때의 장점은 뭐가 있냐면 남들한테 설명할 때 설명에서 힘이 있어요. 그냥 여기서 봐, 이게 정의야. 특히나 이런 AI 시대에 어떤 프롬프트 넣으면 다 주는 이런 시대에는 이런 게 제 생각에 훨씬 중요해진 시대가 이미 실제로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미지만 명확하면 그 고치는 것들은 다 사실 이런 툴들이 너무 잘해주는 시대를 저희가 이미 살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이미지의 퀄리티의 풍성함은 솔직히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재미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공부라는 게 하다 보면 솔직히 공부가 재밌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 이미지를 만드는 거는 재밌거든요. 제 생각에.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1번, 3번은 다 잔상처럼 남거나 노트로만 남아요. 제 개인 의견에는. 근데 이 2번에 대한 거를 갖고 있으면 다 복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길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랑 이제 같이 공부를 한 그 친구랑 이제 한 15, 16년을 그 작업을 해왔다면 저는 이게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일상적 개념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에서 대화를 하고 그게 되면 1번, 3번은 알아서. 왜 그거 수학 공부해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그게 있는데 저는 그게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왜 안 되는가 보니 그리고 안 될 때 아, 내가 재능이 없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애시장초 대화할 사람을 안 만들더라고요. 이거를 대화할 거리로서 애시당초 간주 안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 대화는 언제 하는 거냐? 내가 1, 2, 3이 다 됐을 때 그때 내가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전 반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부를 아예 하지 말고 오히려 해야 되는 건 상대방한테 심상이 있으면 그 심상을 물어봐야 돼요. 네가 그렇게 네가 갖고 있는 심상이 너한테 그렇게 설득력을 갖는다면 옥상으로 좀 따라와봐. 내가 네 심상 좀 한번 들어보자. 이 느낌인 게 맞고요. 근데 보통 이제 그 들으면서 설명하는 입장에서도 거기서 캥기는 것들이 그러면서 늘거든요. 퀄리티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윈이 되는 구조들이 있어서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 학점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길게 보면 되게 쌓이는 그게 돼서 전 이쪽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네, 혹시 또 감사합니다. 또 여쭤볼 싶은 게 있는데, 잘, 근데, 말씀하십시오. 네, 저 지금 애 상대하느라 그런 겁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네. 제가 보면은, 그, 집에 여러 가지 공업 수학 같은 책들 보면은 쭉 있는 게 상미분 있고, 편미분 있고, 미방인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상하권의 크레이크 뭐 공업 수학 같은 책을 보면은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좋은 책이라서 갖다 놓고 보면 와, 이거 언제 공부하지? 확 질렸는데 제가 직문 노트를 보니까 정확히 코스로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심상 기준으로 일단 노트를 읽으면 이 그림이 좀 크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혹시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요? 혼자면 굉장히 질리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네, 한번 저도 그 여쭤보고 크레이지 싶어요. 그 책 그거 뭔지 알고요. 저도 학부 때 그걸로 배웠고요. 그 너무나 잘하는 책이고, 말씀하신 공업수학 책이요. 그,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수학은 임의의 공부를 해도 다 심상을 그릴 수가 있어요. 오늘 저희가 같이 훈련한 것처럼 군의 심상, 함수의 심상, 미분의 심상, 이 무지개 정리의 심상, 내적의 심상,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지금 하는 것처럼요. 혹시 이게 괜찮을까요? 그래서 심상을 그리는 방식은 굉장히 임의의 수학에 대해서 100%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내가 공부한 거에 심상을 못 그린다는 거는 적어도 수학자한테는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 수학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이 이걸 되게 못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왜 이걸 못하냐면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래요. 그래서 보통 1000페이지짜리 바이블 읽고 있거든요. 그걸 다 공부하면 약간 이제 진짜 옛날 말로 무슨 논어 읽는 것처럼 이거를 읽어야 이 공부가 된 것처럼 어떤 훈장처럼 느끼지 이걸 설명하라면 못하는 이유가 애시장적 훈련의 방식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좀 이게 제가 그 사람을 어떤 역량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훈련의 방식 자체가 전혀 다른 거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심상을 그리는 방식으로는 뭐 논어가 됐든 뭐가 됐든 수학적인 대상들은 다 할 수가 있다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상에는 코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심상들을 그리는 대상에도 특히 강조해야 되는 포인트들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대상들이 직문수에 다 녹아 있다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코어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뭘로 잡고 출발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중요하잖아요. 이것들을 다 병렬로 펼쳐놓고 할 수 있는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그래서 강조하는 슬로건으로는 모든 수학은 뭐다? 미적분학과 서형제 수학이다. 그 슬로건에 대한 이미지들과 것들을 심상을 직문수에서 좀 굳혀놓으신 다음에 임의의 공부들 하시죠. 여기 임의의 공부는 CS 방향도 다 포함하는 얘기예요. 그 임의의 수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내 심상을 그리는 게 가능해져요. 그러면 그 심상을 가지고 내가 이런저런 거를 비트는 게 가능해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남들이 봤을 때 아, 저게 수학적 문해력이 있는 거구나라고 인식하는 것 같고 이건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책이잖아요. 스티브 잡스 그런 말 하잖아요. 과거에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해놓은 게 나보다 더 잘나서 해놓은 게 아니라고. 수학 또한 그래요. 기본적으로 다 전제 가운데 서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 심상을 가지고 이제 이걸 어떤 그 조망할 수 있게 되면 흔들 수 있게 되는 힘을 갖게 되고 거기서 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소화하는 것들은 그 다 된다. 심상을 가지고 소화하는 거 되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직문수에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거셔야 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에서의 퀄러티에 대해서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언제든지 혼자 공부는 언제든 할 수 있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해가지고. 그 직문수 마치면 이런 식으로 활발하게 거의 매일 디스커션 창구가 열리는 기회들은 없어질 거예요. 제가 그나마 그 불씨들을 두겠다고 했지만 지금처럼은 아닐 거예요. 이제 전달이 될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히려 신경 써야 되는 건 내가 지식을 하나를 더 듣고 덜 듣고가 아니라 한 번 대화를 할 때 어떻게 심상을 퀄러티있게 만드는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여러분들한테 자신감을 주는 거지, 뭐, 안 배워본 개념 하나 더 배우고 안 배우고 그런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나한테 영향을 끼치겠어요. 좀 그런 포인트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미니멈으로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매주 디스커션 한 번, 그리고 글 한 번. 이거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지금 현재 그거가 제로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거는 분명히 제가 잘 설명해서가 아니라 이것들을 하는 거에 대한 유익들을 여러분이 느끼기 때문에 아직까지 붙어 있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의 퀄리티를 높이라고 지금 계속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남아있는 이유 자체가 그걸 거라고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자, 혹시 한 분 정도 더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요. 어, 약간 심상이 늘 부족한 상태였는데 정미경 선생님과의 디스커션을 통해서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직문수 계신 분들 디스커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 너무, 네, 그것도 귀한 건데, 그 심상을 그리실 때, 제가 하나만 좀 제안을 오늘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보통 이제 디스커션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보니까, 노트 챕터 하나를 기준으로 흘러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념 하나. 심사 하나만 잘 잡히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오히려 해야 되는 건 내 심상이 상대방한테 충분히 전달력을 갖느냐. 그래서 상대가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내가 배울 게 있는 걸로 재인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그래서 제가 미분 가능 연속이 더러운 심상을 얘기한 게 심상들 솔직히 다 전달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심상들을 갖고 있는 거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어떻게 보면 남한테 주는 형태인데 이 남한테 주는 게 실제로 남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결국에 내 심상을 좋은 거를 갖기 위한 어떤 욕망이랑도 매치가 되는 면이 있죠. 전달이 되죠. 그래서 제일 이제 바람직한 거는 이 지금 1, 2, 3이 다 나한테 밸런스를 이루는 게 제일 베스트겠죠. 말이 전달될까요? 어떨 때는 연역과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제가 보통 수학에서 어떤 전공 내지 대학원 수학을 수준에서 얘기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하지만 실제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재밌자고 하는 짓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재밌으려면 여러분들한테 이 보는 심상이 재밌어야 돼요. 아, 이거 군 이거 어쩌라는 거야. 뭐 이거 무지개정 이거 타원 어쩌라고. 이런 느낌에서 3번에서 너무 헤매지 마시고 2번 레벨에서 이게 어떤 심상이고 그런 것들에서 재미가 있으면 또 보게 되실 거란 말이에요. 좀 그런 느낌을 좀 잡으시면 수학에 대해서 아, 충분히 내가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